안녕하세요. 공공우수노조 서울지부 조합원 여러분, 2025년 7월 소식지 알림이 지부장 이성균입니다. 연일 폭염경보가 뜨는 날씨 속에서도 서울지부는 지치지 않는 투쟁과 연대로 또 희망으로 7월 한 달을 꽉 채웠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날씨 속에서도 서로에게 아이스팩을 건네며 또 서로가 서로의 그늘이 되어가며 목소리 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서울지부 7월호 첫 소식은 프레스센터 분의 투쟁 소식입니다. 매년 최저 입찰제로 용역사를 바꾸면서 임금, 단체협약 승계 의무 부과의 조치도 취하지 않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단협 승계도 거부하고 임금마저 삭감하려 하는 용역업체 경기교육에 맞서 프레스센터 분회가 2달째 투쟁 중입니다. 이 소식 윤재훈 프레스센터 분회장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저는 언론진흥재단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 윤재훈입니다. 작년에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 올해 결국 이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길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애써 힘차게 투쟁하여 이루어낸 임금 협상이 용역사가 바뀌자 무용지물이 되어 올해 초 2달은 삭감된 임금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매년 힘들게 임단협을 진행하여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만들어 놓아도 용역업체가 바뀌면 매년 무효가 됩니다. 다행히 노조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여 삭감된 임금이 작년 수준으로 원상복구는 되었지만 우리가 정당히 받아야 하는 급여 때문에 왜 마음을 졸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공공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매해 용역사 입찰을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하고 사실상 최저가 입찰로 진행합니다. 그 결과 최저 가격을 받고 들어와 임금을 삭감하라는 사측에 피해를 고스란히 청소노동자인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런 업체들과 협상을 하기 위해 이런 쟁의 행위를 해야만 하는 우리 청소노동자. 언론진흥재단은 이런 우리의 고충을 한 번이라도 깊게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매년 용역사가 바뀌는 관계로 우리의 근속연수는 몇 년을 일하도 매년 1년입니다. 따라서 연차 개수도 항상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차마저 경기교육은 5개 이상 강제 소진하게 하여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임금 삭감입니다.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매년 임금 삭감과 단협 폐지의 불안에 시달리고 임단협을 승계하라고 용역업체와 다투는 일이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남들보다 먼저 출근을 해서 건물 곳곳 빈 사무실을 쓸고 닫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프레스센터에서 일하시고 방문하시는 여러분들이 매일 깨끗하게 맞이하는 이 공간 뒤에는 언제나 우리 청소 노동자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이 정당한 대우를 받기를 요구합니다. 언론진흥재단에서 1년짜리 최저가 입찰 공고로 인해 우리가 매해 투쟁의 길로 내몰리고 이런 쟁의 행위를 해야만 그나마 임금이 조금이라도 인상되는 이 현실이 너무 힘이 듭니다. 언론진흥재단은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렇게 이 재단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대우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이 없다면 여러분의 하루도 언론진흥재단의 하루도 시작되지 못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평등하고 공정해야 할 재단에서 왜 우리 청소 노동자들은 해마다 투쟁의 길로 내몰고 있습니까? 근속 연수가 늘어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연차 개수를 강제 소진하라 하고 원래 지급되던 복리후생기금 지급도 거부하는 경기교육 용역사. 다시는 이런 용역사가 낙찰받지 못하도록 언론재단에 요구합니다. 입찰 진행 시 노동조합의 협약 임금을 반영하고 임금 협약과 단체 협약을 의무적으로 승계하도록 우리는 요구합니다. 언론의 공정함과 정의를 말하는 이 재단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우리들의 목소리가
무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무리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요구입니다. 존중받는 노동을 위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우리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지나치는 복도, 앉아있는 사무실, 이용하는 화장실이 깨끗하다는 사실이 곧 우리 청소 노동자 손끝에서 비롯되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지부가 출범 당시부터 매년 학생들과 함께 쌓아나가고 있는 노학연대의 역사. 서울지부는 또다시 새로운 희망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서울지부는 학생 동지들께 대학 조직화 사업을 제안합니다. 지난해 학생 동지들과 서울지역 대학을 돌아다니며 진행한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더 많은 노동자들을, 더 많은 노학연대 동료들을 조직하려 합니다. 그 과정의 시작으로 서울지부는 7월 4일과 7월 11일 양일 동안 대학사업장 전략조직 사업을 함께할 학생 동지들과 조직활동과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7월 4일에는 서울지부 노학연대 역사를 함께 만들어 온 활동가들이 직접 당시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던 순간부터 광장에서 어깨 걸고 투쟁하고 있는 지금까지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역사는 곧 노학연대의 역사입니다. 서로에게 인생 첫 동지가 된 그날의 기억, 연대라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 깨닫던 순간, 과거의 치열하고 뜨거웠던 순간들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먼저 홍명화 전 연세대학교 부분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연세대학교 노학연대 모임 살맛 학생들하고 같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노조 결성 직후 학생들과 찬 바닥에서 자면서 투쟁에 체불임금을 받아냈던 생각이 나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분회는 학생들과 회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함께 논의하고 투쟁해 왔어요. 그런 소통의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노학연대의 끈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를 나눠주신 분은 이상선 전 서경지부 조직부장님입니다. 2004년 서울 지역에서 처음으로 고려대 분회를 조직했는데 조직 당시 학생들의 연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학생들에게 도움만 받는 게 아니었어요. 2006년 고려대학교 출교 철회 투쟁이 2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학교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했는데 고려대 분회가 그 투쟁을 제일 가까이에서 엄호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노학연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역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도 있어요. 함께 투쟁했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은 역사들을 다양한 계기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직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과 눈을 마주쳐야 신뢰가 생겨나거든요. 내 입장이나 의지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려면 상대의 입장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은 그걸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박병현 전 서울지부 조직부장도 노학연대의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연세대 분회가 첫 파업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고 파업농성 해제하는 날 조합원들과 얼싸안고 울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장면 속에서 제가 멀리 있는 착한 학생이 아니라 언제라도 함께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는 동지였다는 것이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이긴다. 그런 말을 해드리고 싶지만 아마 질 겁니다. 10번 싸우면 2-3번 이길 거예요. 많이 좌절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위해 함께하고 있다 믿습니다. 연세대 분회의 제 사진이 10년 넘게 걸려있다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데 그런 자랑거리를 하나씩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자 성공회대학교 분회 분회장님도 학생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지켜낸 순간을 나눠주셨습니다. 처음엔 소장갑질이 너무 심해서 학생들과 함께 노조를 만들게 됐어요.
노조는 만드는 것보다 지켜내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고통스러울 때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학생들이 함께 투쟁해줘서 버틸 수 있었어요. 학생들과 함께 투쟁하는 과정이 서로를 성장시킨 것 같아요. 앞으로도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다음은 임정자 성공회대학교 분회 부분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노조를 만든 후 학교는 1:1 면담, 복수노조 설립 등 온갖 방법으로 노조를 깨려고 노력했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학생들과 서로 의지하며 투쟁했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는 반드시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건 서울지부 조직차장도 성공회대 분의 투쟁을 함께했던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활동하면서 2번 울었습니다. 19년도 초에 성공회대 청소 노동자들과 한 달 정도 투쟁을 진행했는데 처절하게 패배했습니다. 그 전날까지 우리 투쟁의 정당성을 호소하던 현수막들을 떼어내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투쟁을 준비했습니다. 20년도 초에 우리가 바라던 합의서를 쟁취해내면서 또 함께 울었습니다. 이 투쟁이 승리한 이후 성공회대 학생운동이 부흥했습니다. 21년도에는 전 대학 최초로 모두의 화장실을 쟁취해냈습니다. 학생들이 노동조합의 투쟁 방식을 그대로 배워서 투쟁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노동자 운동이 학생 운동을 살려낼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가 힘을 받으면서 서로의 투쟁을 견인한다는 생각으로 학내 운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지수 서울지부 조직부장도 숙명여대 분해 투쟁에 함께했던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2017년 서울지부 집단교섭 당시 숙명여대 분해 조합원들과 총장실 앞에서 함께 투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조합원들이 우리가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들로 인해 앞으로도 이 활동들을 계속 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내 투쟁을 진행했을 때도 숙명여대 분해 조합원들께서 함께 연대 투쟁을 해 주셨던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들 속에서 우리가 학내 구성원으로서 함께 투쟁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운동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노학연대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지부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서울지부의 이모저모 코너입니다. 먼저 서울지부의 자랑 노학연대 소식입니다. 6월 27일 최저임금 대폭 인상 청년학생 노학연대 문화제에서 윤재훈 프레스센터 분회장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또 7월 1일 숙명여대 분회와 숙명여대 공익인권학술 동아리 가치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연대투쟁 소식입니다. 서울지부는 최저임금 인상 및 확대 적용 투쟁에 앞장서 함께했습니다. 각 현장에서는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 투쟁,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확대 적용을 위한 현수막 게시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또 6월 11일 합정역 앞에서는 최저임금 선전전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6월 28일에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많은 분회 조합원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하청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울지부도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모제 및 집중집회에도 함께 연대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에 앞장섭시다. 각 분의 소식입니다. 6월 5일에는 연세재단 빌딩 분회가
1, 2월분 임금 인상 소급분 지급을 회피하는 연세대학교 법인본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날의 투쟁 결과 면담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6월 9일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분회가 서울 10대 여성건강센터 폐쇄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지수 분회장님께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6월 26일에는 고려대 분회 노조 사무실 이전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부에서도 개소식에 함께해 축하의 마음을 담아 찬조금을 전달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12시 40분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연세 세브란스 병원 본관 로비에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분의 점심 선전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수노조 서울본부와 연세대학교 비정규 공대위, 대학원생 노조 또 각 분회에서 연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소수의 조합원만 남아 노조 파괴 업체 태가비행과 원청인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 분회가 지치지 않게 함께 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여대 분회도 단체 협약 계약 및 노조 탄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노조 파괴 업체 태가비행 퇴출 투쟁을 진행 중입니다. 원청인 서울여대와 태가비엠은 현수막 철거 겁박으로도 모자라 아예 다른 현수막으로 노조 현수막을 덮어버리는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지부는 이에 항의 및 대응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 바랍니다. 각 분야의 임금협약 체결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6월 12일에는 LG 빌딩 분해가 2025년 임금협약을 체결했습니다. 6월 19일에는 한국교직원 공제회 분해가 2025년 임금협약을 체결했고 7월 9일에는 숙명여대 분해가 보충교섭에 합의했습니다.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지부 투쟁 일정 및 진행 사업을 안내하는 알림란입니다. 서울지부는 조합원들과의 세심한 소통을 위해 서울지부 조합원 공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서울지부 소식지 7호로 마지막 알림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차근차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지부 조합원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세요. 프레스센터 분회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빌딩 로비에서 집중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 화, 수,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는 프레스센터 빌딩 로비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체 협약을 승계하지 않는 하청업체,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원청에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투쟁 반드시 승리해서 노동조합의 성과를 삭제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원청들에게 경고장을 날립시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조합원님들의 건강이 걱정되는 하루하루입니다. 일하며 서로의 건강을 함께 살펴봐주며 무사히 이 여름을 납시다. 또 이 더운 여름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동지들에게도 연대의 손을 내밀어 함께 밀어주고 끌어가며 승리의 길로 나아갑시다. 서울지부 소식지 2025년 7월호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쁜 소식들이 가득한 8월을 기대하면서 투쟁의 현장에서 또 연대의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투쟁!